안녕하세요. 암원성형외과 닥터 스틱입니다. 저는 아베크 성형외과의 박성훈 원장입니다. 저는 따로 의학살롱이라는 유튜브랑 블로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보다 더 멋진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네, 혹시 그렇다면 방문해 주실 수 있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저희의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죠. 그 얘기를 조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가 되려면 일단은 의사가 되어야 되고요. 간단히 구분하면 성형외과 의사는 이제 자격증이고 의사는 면허증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국가의 공인을 받아서 등록이 되는 의사 면허증이 되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두 가지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네. 몰랐어요. 네. 면허와 자격증 그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데 성형수술을 할 수가 있고 저희도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산부인과나 흉부외과나 모든 진료 과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사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됐든 무슨 의사가 됐든 자격증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 과목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성형외과 지원을 할 때 이제 만났죠. 아산병원 인턴으로 이제 처음 맞아요. 만났었는데 네. 네. 다시 돌아가고 싶죠. 있어요. 네. 의대를 가서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성형외과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실 수 있죠. 저는 네. 뭐 꼭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궁금하실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성형외과 의사가 1년에 되게 소수가 나오잖아요. 되게 60명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60명인가요? 저도 한 6, 70명, 맞아요. 70명? 네.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저희 때는 조금 많았는데 90명 맞아요. 후반 정도였는데 네. 점점 이제 줄고 채용 있어요. 인원수를 줄였고 전국적으로 이제 한 7, 80명 이내일 거예요. 그 네. 정도밖에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데 네. 어떻게 하면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형외과 레전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잘해야죠. 잘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턴은 1년, 레지던트 4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인턴 할 때 성형외과를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사를 표시를 해야죠. 저희가 그때 만났잖아요. 맞아요. 프로포턴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프로포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대학 병원마다 수련 병원마다 사실 조금 다를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같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형외과를 지원한다는 의향을 이제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뭐 연인관계 그죠? 그쵸. 사람도 표현해야 되듯이 성형외과 의국에 성형외과를 하고 싶다, 성형외과 지원자다라는 거를 명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성형외과에 일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같은 달에 성형외과 인턴을 하면서 네. 이제 저희의 의향을 같이 표현했죠. 네,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당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 성형외과만 그런 걸로 알고 그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성형외과 지원자들한테 성형외과는 좀 고된 일들을 많이 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예. 지금 어떨까요? 지금은 전공의 88시간 그 뭐 특별법이 통과가 돼갖고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네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성형외과가 지원할 때도 인기과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맞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힘들어서. 거고 이제 대세 흐름은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편한 전공을 really?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래도 경쟁이 있긴 하죠. 네. 경쟁이 전혀 없진 않았어요. 경쟁이 조금 있었어요. 네. 이 경쟁을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잘 보여야 하는데요. 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 성적이 좋으면은 뽑히는 과들이 있고, 근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도 뭐 물론 어느 정도 좋아야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체력 테스트, 정신력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혹하게 굴립니다. 가혹하게 굴려서 이 친구가 어디까지 버티고 어디까지 인내심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테스트를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못 버티면은 지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혹한 테스트를 하는 전공이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가혹했죠? 좀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얼마나 알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해야 가혹해. 네? 일단은 30일 한 달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일단 집에 못 갔고요. 30일 당직이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30일 당직이었고 병원에서도 당직실에서 가서 자면 안 되고 막 진짜 환자용 침대 이런 데서 자거나 환자 대기실에 있는 의자 이런 데서 잤어요.
맞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만큼 이제 필요했던 거죠. 얼마나 이제 외래 그 소파가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성형외과가 일이 뭐 그렇게 많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위 그냥 잡일이라고 했잖아요. 잡일들이 뭐 많았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문서 작업이 상당히 많은 과예요, 이 성형외과. 맞아요. 그리고 그 문서의 디테일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세밀한 문서 작업을 좀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성형외과 지원자로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성형외과 특징이 이제 CT나 엑스레이나 MRI 이런 것들보다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거든요. 박성 원장님이 그 사진 정리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사진 정리뿐만 아니라 또 영상을 관리하거나 영상 편집하는 것도 많은 일들이 좀 이제 성형외과 지원자들이나 성형외과 이제 레지던트 분들께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그런 영상들이 이제 학회나 아니면 여러 발표들 이런 발표에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기 때문에 성형외과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편집도 미리 좀 숙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참 특이하죠?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해야 되는데 사진을 잘 찍고 영상 편집을 잘하고 문서 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네, 참 특이한 맞아요. 과이긴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이렇게 섬세함을 좀 많이 요구받는 과이다 보니까 이게 뭐 내과 같은 데는 피 검사만 쭉 하면 쭉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저희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그런 섬세함을 트레이닝 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더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성형외과의 지원자로서 저희 둘 다 이제 성형외과의 지원자였고 레지던트로 이제 합격이 됐었는데 어떤 본인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솔직히 돌아가 보면. 이거 솔직히 가도 돼요? 네네. 네, 솔직하게 가시죠. 저희가 그때 3명을 뽑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명의 각각의 의혹에서의 포지션을 잡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쓰는 거랑 영어를 좀 잘해서 약간 그런 거죠. 논문용 레지던트, 논문 쓰는 이제 그런 걸 하는 쪽이었던 것 같고 박주선 원장님은 박 원장님이 논문을 정말 실제로 잘 쓰셨고 그리고 의과대 학생 때부터 이미 논문 작업에 참여를 했고 네. 특히 성형외과 교수님과 함께 논문 작업에 참여해서 이미 졸업할 때쯤에 논문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거의 투고하셨었나요? 거의 투고가 되었고 1년 차 때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졸업할 때쯤에 이미 그때 여러 이제 학술지에 넣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학술 활동을 이미 학생 때부터 해서 발표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레전트 1년차 때 이미 그 SCI 논문이었나요? 네. SCI에 잡지에 게재를 한 사람은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이 상당히 옆에 전공이라서 상당히 압박감이 좀 레전트였죠. 네. 동료였어요. 네. 이제 이게 좀 다르구나. 그죠.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크게 보면 이제 진료가 있고 연구가 있고 교육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연구용으로 쓰일 목적으로 뽑으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박주석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진료의 영역이었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빡센.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진료 영역은 아니었던 네. 제 생각에 네. 그냥 성실해 보이는 사람 한 명을 뽑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맞아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네. 가장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환자를 잘 돌보 살피고 그런 약간 그런 인재에 부합한 원장님이었고 선생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이건 대회 밀에서 맞아요. 병원 외의 일. 예, 또 아주 큰 장점을 또 갖고 계신 네, 분이 병원 외의 이제 일에 같이 합류해서 이제 아산병원 성형외과 레전트 3명이 합격이 됐었죠. 네, 그 조합을 보시고 뽑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요. 사실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어떤 과를 지원하든 나의 강점을 상당히 이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성실함이 됐든 아니면 이 논문이나 여러 학술대 활동 이런 것들의 부각을 나타내시면 그 해당 과에 채택될 합격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동감인 게 요즘에 이제 뭐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직장이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하실 때 골고루 잘한다는 느낌을 주면은 사실 저도 이제 대표가 돼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에 확 띄진 않아서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야에 딱
강점이 있고 개성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이제 채용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뭐 레지던트를 이제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골고루 잘해요, 뭐 골고루 잘하고 모나지 않아요 이렇게 가기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또 요즘 시대에 또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물론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쉽지 않아요. 맞아요.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니까 네, 미리미리 이미 의과대학 학생 때 인턴 때 준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학생 때 이미 준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성적이 좋지 않고 성실함을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다른 부분 뭐 아니면 영상 편집을 내가 정말 잘한다. 이런 것들을 강점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준다면 성형외과 레지던트로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죠. 제 생각에 이게 약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했던 대답이랑 다를 것 같아요. 성형외과 의사가 되려면 뭔가 손기술이 굉장히 좋고 미적 감각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그런 개성을 좀 더 보시는 것 같고 어쨌든 성형외과 의사가 된다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내가 손기술이 좀 뭔가 외과 의사라는 거에 굉장히 뭔가 이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손기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뭐 일단 지원자 중에 손기술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거 검증할 방법이 사실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성기술 좋다고 하시면 됩니다. 지원자분들은. 네, 마지막으로 성형외과 의사가 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 성형외과에서는 환자라고 보기보다는 고객이나 이제 소비자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워낙 환자분들의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점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제 수술하고 결과가 좋거나 환자분들이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딱 봐도 내가 봐도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약간 좀 취한다 그러죠.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그런 자신감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루하루 생각하면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박주성 원장님 어떠세요? 요즘 뭐요? 요즘 많은 분들의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특수한 영역이 네, 저는 이제 욕창 진료를 전문을 하고 있는데요. 성형외과가 매력적인 대단하네. 것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의사가 되기가 다른 과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네. 특수하죠. 네, 만약에 제가 뭐 먹는 약만 처방한다 그러면 약 처방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가 사실은 가능하죠. 일정 부분은 가능하거든요. 전체는 어렵겠지만 너무나 이제 따라하기가 쉽고 카피하기가 쉽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성형외과의 분야의 의사들은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역량을 이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남들과 차별되기가 쉽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참 매력적이다. 네. 혹시 이제 성형외과를 할지 아니면 다른 과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좀 염두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요즘 같은 세상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해야지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고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고 전망이 좋아서 가면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성형외과도 심지어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꾸준히 있죠. 저도 포기할 뻔했으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실제로 제 선배도 레지던트 하는 도중에 수련 포기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 선배 있었죠. 선배도 있었고 그 밑에도 간혹 이제 가끔씩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형외과 의사라고 뭐 장밋빛 인생이고 그런 건 아니라서요. 맞아요. 장밋빛 인생은 이제 많이 옛날 얘기죠. 지금 성형외과에서 많이 힘들어요. 자, 진짜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 영상은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맞아요. 얘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 더 많은 얘기들도 있어요. 우리가 로얄이라고 부르는 가장 확실한 핵심 동아줄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은 빼놓긴 했는데 그런 거를 빼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어필하면 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되면 좀 쉬운가 그런 얘기를 해봤고 오늘 멀리까지 여기 병원에 제 병원에 와주신 아문성형외과의 닥터 수린 박주성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아베크 성형외과의 박성 원장님은 또 요즘 기능코 그 코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요. 네. 혹시 코성형에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베크 성형외과 논현역에 위치하니까 상담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광고 같지만 광고 맞습니다. 광고 같지만 홍보 맞고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재밌다.